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공론장의 주요 단계와 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공론장 제안, 그 다음에 공론장 준비에 대한 공부를 했고, 지난 시간부터 공론장의 체계와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운영위원회, 공론장을 실제로 총괄할 운영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실제로 공론장의 체계 안에는 운영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론장 체계 안에 있는 다른 조직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그 조직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라고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론장 체계와 역할 두 번째 시간에는 관련 조직과 그 조직들의 역할에 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공론장의 일반적 체계 이렇게 되어 있죠. 가운데에 보면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15명 내외로 일반적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운영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서포트하는 사무국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연락도 취하고 또 신청도 받고 또 홍보도 하는 이런 사무국이 있어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시민참여단을 구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민참여단에게 전문적인 내용을 제공할, 또 자료집도 만들고 전문적인 내용을 제공할 전문가 집단, 자문단위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이 공론장의 전반적인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누군가는 들여다보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집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검증단 같은 거,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그 공론장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계들이 구성이 돼서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야만 공론장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가운데 운영위원회에 관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나머지 다른 부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공론장을 운영 총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인사, 관련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을 하고요. 이 공론장에서는 운영 규정을 제정한다든지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든지 공론장 진행, 제안문 작성 등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운영위원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문단이라든지 검증단이라든지 의원단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조직을 누군가는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런 구성을 운영위원회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이제 시민참여단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시민참여단 구성과 관련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시민참여단은 수기토론회의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하고 선발하게 되는데, 그 선발된 사람들을 시민참여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공론장에 참여할 시민으로 구성이 되고, 해당 안건에 대해서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운영을 하는 주체라고 본다면, 공론장의 의사결정의 주체는 시민참여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시민참여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사안의 성격이라든가 복잡성, 지역사회 규모 등을 고려해야 되고, 또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하지만 자발적인 참여와 이해관계자 집단, 또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서 선발을 해야 될 것이고, 지역적인 특징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연령 같은 것도 안배를 해서 시민참여단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시민참여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국이 있어야 되죠. 사무국은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행정이라든가 예산 지원 같은 거, 회의 알림,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이런 것들이죠. 또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 보통 5명 내외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주민의 자율적 공론장의 경우에는 주민들로 구성을 하겠죠. 자원봉사자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행정이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런 그 사무국의 실무를 지원할 사람을 행정기관에서 지원했을 수도 있겠죠. 민간협력 공론장의 경우에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도
함께 결합을 하는데,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위해서 공무원과 시민사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실무진을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 논의에 필요한 자문을 하는 것이죠. 시민참여단에 필요한 자료집을 만든다든지 공론장에서 발제, 시민 질의에 답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자문단은 사안의 성격에 맞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검증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를 하는 것이죠. 뭐 말하자면은 사회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무슨 감사원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지역에 신망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공론장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주민들이 불만이 있거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뭐 법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이런 검증단을 통해서 공론장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단은 뭐냐면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공론장은 자율성이 중요하지만 향후에 현실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논의 결과를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하고 사전에 긴밀한 논의가,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론장 논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여야 의원들로 구성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론장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 향후에 주제와 관련된 제도와 방안 등에 관해서 함께 논의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여야 동수로 해서 정치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그 운영위원회가 주관해서 공론장 체계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그 체계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구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2시간을 통해서 공론장 체계가 이제 완성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